여러분 안녕하세요. 말기암에서 자연치유로만 23년차 살아있는 나사로입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군자는 잘못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효인은 남에게서 찾는다. 우리는 암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암의 원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원인은 나한테 있습니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영상 초기에 제가 소개했던 책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백명연사가 산다. 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재걸 박사예요. 이분은 대한자연치료의학회 회장이시고요. 이 책은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로 선정이 된 책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분들이 추천한 책이에요. 대부분 대체의학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당뇨양소에 대해서. 균형과 하시는 분들도 거의 다 알고 계세요. 말을 안 할 뿐이죠. 이 책의 표지에 보면요, 서양의학과 현대의료체계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 올바른 영양 공급으로 자기 몸을 스스로 치료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건강의 근본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책은 영양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유산균과 오메가3와 당뇨양소에 관한 책이에요. 목차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목차거든요. 1번서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6번에 보시면 생명의 달콤한 언어, 당뇨양소 이렇게 써놨습니다. 생명의 달콤한 언어라 그럽니다. 이 책 내용에 당에 대해서 나와서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세포가 건강하면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 몸이 건강하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우리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이고 또 손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당뇨양소다. 우리 몸속의 대부분의 세포는 단당류로 덮여있고 바로 그것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며 건강을 유지한다. 그래서 우리는 당뇨양소를 생명의 달콤한 언어라고 부른다. 1991년 존 호지슨은 그의 저서 탄수화물의 문자화에서 거의 예외 없이 2개 이상의 살아있는 세포는 특별한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세포 표면의 탄수화물이 여기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세포 표면의 탄수화물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요, 언어를 만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세포도 말을 합니다. 이 복합 탄수화물은 사람의 몸의 올바른 면역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세포가 암이나 자가 감염처럼 사람의 몸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세포들의 표면에 있는 탄수화물 정보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지슨이란 박사가 그렇게 강조했다는 뜻입니다. 자가 면역질환이란 인체의 면역체계가 인체 자체의 조직을 이물질로 착각하고 공격을 시도해 인체의 거의 모든 장기와 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만성질환들을 이야기한다. 인체의 면역체계가 자체 조직을 이물질로 착각하는 게 문제인데, 다시 말하자면 소통의 문제라는 뜻이다. 소통, 대화의 문제라는 겁니다. 세포들은 서로에게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를 통해서 누가 적군인지 친구인지 알아본다. 대화를 통해 어떤 세포를 보수하고 어떤 세포를 청소해야 할지를 판단한다. 그런 중요한 소통의 역할을 누가 하는가? 면역팀의 사령관인 T세포가 한다. T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이 T세포가 사용하는 레이더가 바로 당뇨양소이고, 당뇨양소의 복잡한 결합으로 형성된 당사슬이다. T세포는 세포막에 나와 있는 무수한 당사슬을 통해 침입자의 정체를 정확하게 가려내고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다. 다른 영양소들, 가령 아미노산과 단백질들의 숫자만으로는 세포들 간의 정보 교환, 언어를 말합니다. 언어가 충분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소통을 위한 다른 암호체계가 필요한데, 8종의 단당들로 만들어진 당질 배합체 분자, 즉 당사슬이
바로 이런 세포의 의사소통과 인지기능을 담당한다.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서 당사슬에 문제가 생기면 정보를 모으거나 전달하거나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T세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이 책부터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줄기세포도 만들어냅니다. 황당하게 들으시나요?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한 겁니다. 연구에 의해서 이미 밝혀진 거예요. 당영양소가 이토록 귀중한 줄기세포를 사람 몸속에 증가시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하고 그 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암세포 전이도 막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23일자 동아사이언스 기사에서 미국 폭스체이스 암센터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소개한 바 있는데, 연구를 이끈 에리카 골리미스 박사는 손모가 없어진 세포는 당사슬이 없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주변 세포와 신호교환을 하지 못해서 쉽게 암세포로 변한다고 밝혔다. 우리 몸속에는 매일 수많은 암세포들이 생긴다. 정상적인 세포의 당사슬들이 이 세포를 제거할지 말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 기능이 사라져버리면 암세포가 제거되지 않고 이상 증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전이다. 그러니 당영양소가 부족하면 암세포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당영양소가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당영양소들이 암세포의 렉틴에 결합해서 숙주세포의 당질배합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경쟁적으로 억제하게 되어 암세포가 정착하는 것을 방해하고 전이를 막는다. 암세포가 당사슬과 같은 인자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결합해서요, 그것들을 갖다가 제거할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를 막는다, 그런 뜻입니다. 당영양소의 하나인 팩틴은 세장에서 발암물질들과 결합하여 발암물질들이 세장의 점막세포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세장의 점막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당영양소는 위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예방입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에 당영양소가 대항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버넴 연구소의 후쿠다 미노루 박사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위 내막세포가 분비하는 5글리칸 글리코 단백질, 이것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대해서 항생제 구실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위에 이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궤양이나 위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이 당 단백질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당 영양소는 부족하면 암 발생의 위험 요인이 되며 풍성하면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미래에 심각한 고통을 수반하는 암 환자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당 영양소를 꾸준히 보충해 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좀 어렵죠? 가장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영양소를 포함한 식이요법을 처방했더니 당뇨병의 합병증인 시력감퇴를 줄이고 상처 회복을 빠르게 했으며 세균감염에 대한 면역을 향상시켰다. 혈압도 낮춰주는 등 놀랄만한 성과를 거뒀고 호전된 몇몇 환자들에게는 실제로 인슐린 치료를 줄이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게 다 과거로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또한요,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당영양소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능도 지니고 있다. 사실 호르몬들은 그 자체가 당화합물이기 때문이다. 당영양소들의 결합으로 탄생하는 당질영양소들은 호르몬들의 건전한 기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호르몬들의 유리와 고유한 운송, 수용체 결합 및 세포 내 활성화에 기여한다. 중추신경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양소라고 써 있습니다. 당영양소는 체내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의 수준을 50% 이상 증가시키고
간세포에서 이것이 방치되는 것을 예방한다. 중추신경계에서 당용량소들은 뇌신경 조직의 주 구성원인 당 지질들을 합성하고 또 신경세포들의 세포막들과 수용체들을 구성하고 기능하는 당 단백질을 합성하는 필수 재료들이기도 하다. 특히 신경수초와 뇌신경막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서 당용량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당용량소가 부족하면 뇌 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쭉 읽어보면요, 노화를 방지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 역시 과학에 근거해서 간단하게 기술한 책입니다. 당질을 만들어내는 것은 식물뿐이다. 동물성 음식에서는 어떠한 당 영양소도 보급받을 수 없다. 그러니 결국 야채나 과일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야채와 과일 그리고 곡물에 당 영양소가 풍부하다. 또 버섯이나 수액, 식물의 껍질, 씨 등에서도 많이 얻을 수 있다. 요즘 과일에는 일반 과당만 많습니다. 필요한 당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버섯에 있는 것은 자당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글루칸이라고 합니다. 글루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생명의 정보관리사 당영양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해서 아기가 태어난다. 그렇지만 인간의 정자는 다른 동물의 난자와는 결합되지 않는다. 난세포 표면에 있는 당사슬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정자가 읽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건강한 몸을 집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그리고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 기초가 당용량소라는 겁니다. 그 위에 비타민과 미네랄, 식물 영양소, 항산화제, 물과 운동, 맑은 공기, 적절한 식사, 지방산, 아미노산, 이러한 것들을 기둥을 세우고 면역체계의 지붕을 씌움으로 해서 건강한 몸이라는 집이 완성된다는 그림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그만 바람에도 무너지는 겁니다. 이 기초공사를 우리가 그동안에 부실하게 한 거예요. 무너진 집을 다시 재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이라는 질병으로 우리의 집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집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집을 세우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럼 기초공사부터 해야죠. 그게 당용량소예요.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집이 높이 올라갑니다. 당용량소를 기초로 하고 여러 가지 영양소로 기둥을 세워서 면역체계라는 것을 완성해갖고 지붕을 씌우게 되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독소 같은 것을 막아주고 질병이나 암이나 통증이나 중금속이나 농약 등을 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소라는 것은 이만큼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단편적인 지식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우리 인체 전체를 하나로 보시고 사후 대책을 잘 하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면역력이 지금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면역력은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는다고, 운동을 잠깐 한다고 그게 면역력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꾸준히 관리하시고요, 꾸준히 면역체계를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면역체계가 복구하기 힘들고요, 회복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면역체계가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있는 100명의 자연치유사를 회복하셔서 암을 극복하시고 암과 더불어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